여야 이견으로 그동안 진통을 겪어왔던 김영란법이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됩니다. 여야가 최종 합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상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과 사립교원도 포함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가족의 범위는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한정됐습니다. 금품 수수뿐 아니라 식사나 골프 같은 접대까지 3만 원 이상을 제공받았다면 공무원 행동 강령에 준해서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 100만 원 이하라면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처벌이 되고요. 1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받게 됩니다. 자, 법이 공표된 뒤 1년 6개월 뒤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사례별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학부모가 자녀의 입학 대가로 공무원인 공립학교 교수의 가족에게 골프채를 선물한 경우입니다. 예, 교수의 아내에게 선물했다면 대상이 되지만 교수의 이 며느리 아래쪽에 며느리에게 선물했다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을 배우자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며느리는 뇌물죄 검토 대상이 되겠죠. 자, 동창들끼리 모여서 골프 모임을 했을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모임에 해당합니다. 자, 돈을 잘 버는 이 변호사 친구가 이 골프비 비용을 낸 경우입니다. 골프비 160만 원 아래쪽입니다. 계산했다면 1인당 100만 원 이하가 되겠죠. 넷으로 나누면요. 그럴 경우에는 적용이 되질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값, 술값 같은 것을 포함해서 500만 원을 냈다면 1인당 1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직 구체적인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무원 행동 강령에 준해서 본다면 3만 원이 기준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기자에게 밥을 산 경우를 볼까요? 네. 자, 3만 원이 넘지 않는 밥을 샀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적용이 되질 않지만 술을 한 잔 곁들여서 밥값이 1인당 4만 원이 됐다. 이러면 이 기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처리 예정인 김영란법 어떤 쟁점이 있고 앞으로 접대 문화는 어떻게 바뀔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소제목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자,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 이제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네. 표결을 통해서 처리를 할 텐데요. 이렇게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격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벌써 2012년에 최초의 원안이 나왔었는데 네. 지금에야 통과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처음에 2012년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거 알을 만들었을 때 국민의 굉장히 지지를 받았지만 몇 년 동안 흐지부지 해오다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세월호를 거치면서 네. 이게 공직에서 비리가 문제구나 하는 것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고 최근에 이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막판 조율을 거친 다음에 드디어 오늘 통과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늦었지만 환영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김영란법이 통과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여야가 좀 의견이 엇갈린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부분이었는지 좀 한번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최초 원안 같은 경우에는 땅콩으로 치면 콩알이 3개가 들었었습니다. 네. 근데 현재는 2개가 된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최초의 김영란법이란 것은 네. 부정청탁 금지, 금품 수수 금지, 그리고 공직자 이해 충돌 금지 이 3개가 됐었었는데 정부 안을 거치면서 공직 간의 이제 이해 충돌이란 것은 한마디로 수사기관에 갔는데 이게 형님이네 이렇게 네. 되면은 스스로 피하게 되는 그런 것인데 이 공직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광범위하다 해서 아마 정무위원회 하면서 이 이해 충돌은 빼버리고 지금 문제된 것이 이제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 금지로 하게 됐는데요. 네. 제일 핵심이 지금 표에서 나오는 것 같이 금품 수수 금지입니다. 네. 그런데 정무위 안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초과 시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된다 이렇게 돼 있었었는데 네. 지금 여야 합의안이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그대로 유지하게 됐었고요. 예. 지금 처벌하게 되는 공직과의 범위에 관련해서 정무위안 같은 경우에는 민사상 가족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서 8천 정도의 범위에서 신고 의무를 뒀는데 네. 이게 너무 범위가 넓다라는 비판이 있어서 이번 합의에서는 배우자로 한정됐던 그런 것이고요. 또 공직자 신고 의무 내용도 예. 결국은 이제 신고를 안 하면 처벌하는데 결국은 예. 받았다 하더라도 금품 수수한 것을 신고했다고 하면은 그분에 대해서 면책을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예. 예. 제일 중요한 논란이 됐던 것이 이른바 그 민간인 포함 문제인데요. 예. 최초의 그 안에서는 공직자의 금품 수수 금지라고 해서 공직에 한했었는데 예. 이게 국회로 와서 언론사, 사립학교 교사 넘어서 큰 병원의 어떤 직원들까지도 포함을 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을 들고 굉장히 여야 간의 비판의 얘기가 있었었는데 결국 여야 합의에서는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서 예. 최초에는 한 300만 명 정도가 법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예. 했는데 이번을 통해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어떤 적용 대상이 넓어져서 최종적으로 한 400만 명 정도가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원안은 시행된 때로부터 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여야 합의를 하면서는 공포 후 1년 6월을 두어서 결국은 내년 총선 이후로 어떤 시행되는 시점을 늦췄던 네. 그런 것으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직자의 이제 금품 수수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된 법인데 거기에다가 언론사라든지 이제 사립학교를 이렇게 추가한 그 이유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와 같이 넓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도 있지만 예. 한마디로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투명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로 예전에 촌지 문제라든가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 향응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예. 이것을 이번 기회에 공직뿐만 아니고 그와 같은 어떤 공공성과 어떤 공정성이 요청되는 그런 범위까지도 대상을 넓힘으로써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최초에는 공직사회의 물을 깨끗하자라고 하는 취지였는데 그 범위를 넓혀서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어떤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자라는 예. 취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을 김영란법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이른바 포괄적 그 부패 방지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원래는 2012년 8월에 이제 김용남 국민권익위원장이 이 법을 처음으로 제정하면서 이제 이름이 그렇게 김용남법이라고 붙여졌는데 이름을 아마도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네, 맞습니다. 예. 적용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기 때문에 네. 이런 포괄적 취지입니다. 부패 방지법. 포괄적 부패 방지법이라고 하는 네.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주제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과잉 입법 논란 속에 또 한편으로 이 공직자와 그 배우자로 이제 축소되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네. 그런 그 논란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최초로 이제 가족 범위, 우리나라 민법 같은 경우에는 예. 저희가 그 사법시험 할 때 친족 범위가 뭐냐 할 때 직배, 동호, 가배라고 해서 예. 직계혈족, 뭐 배우자, 가족 이렇게 쭉 해서 결국은 8천 정도의 어떤 외가, 친가 다 해서 되는데 굉장히 넓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시골에 있는 한마디로 그 저쪽 그 강화도에 있는 그 철종 지게 지는 사람이 돈을 받아와도 서울에 있는 왕이 책임지는 그 말이 있어서 이른바 연좌제 금지 또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신고 의무를 두는 것이 이른바 양심의 자유에 어긋난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 비판을 수용을 해서 그 당사자의 배우자까지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근데 1,800에서 400만 명으로 이제 네, 대상이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한 줄었습니다. 1,800만 명에서 그 대상을 하다 보니까 400만 명으로 줄었는데 네.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위헌성 너무 지나치게 넓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논란을 피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축소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네. 그런 논란,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논란인데요. 예. 한마디로 배우자보다도 오히려 다른 사람, 좀 전에 아까 봤듯이 며느리한테 주면 어떠냐? 예.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떤 그 법을 잠탈할 수 있는, 탈피해 갈 수 있는 구멍을 둔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떤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어떤 보완할 필요성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그 전직 대통령들의 비리를 보면 주변에 뭐 형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수수해서 많이 의혹이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예전에 YS 대통령, 뇌물 김영삼 줄때 뭐 대통령 같은 사실 경우 흔히 쓰는 수법이잖아요. 예. 그렇죠. 직접 주변은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네. 마치 그렇게 해야 나는 몰랐다라는 예. 식으로 그렇죠. 이제 피해갈 예. 수 있는 어떤 면책
규정을 주려고 했는데 예. 결국 예전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차남인 김현철 씨가 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됐고 네. 예.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차남인 김홍업 씨가 알선수재 한마디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으로 구속됐고요. 네. 안타깝게도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형인 노금평 씨, 뭐 봉화대군이라고 했는데 이분도 세종증권 인수비리로 해서 구속된 사례도 있고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상득 전 그 의원이 저축은행 비리로 했는데 결국은 권력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 배우자가 아니라도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더 규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오히려 이 법으로 배우자는 더 확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실효성이 확 떨어진 것이 아니냐 네. 그런 비판이 오히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앞서도 조금 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네. 이제 공직자 범위에서 이제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까지 이제 포함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촌지 이런 것들을 좀 없앤다는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뭐 촌지 문화가 사실 또 뭐 언론계하고 사립학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그 언론과 사립학교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한마디로 사회의 공기로서 어떤 예. 공공성이 요청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다른 사적 영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래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으면은 이른바 그 형법상 배임, 그 업무상 배임 수재로 해가지고 처벌이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것까지 가지 않는 범위에 있어가지고 특히 공공성과 어떤 사회적 신뢰성이 요청되는 것이 언론이고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었던 촌지, 지금 또 이제 개학 시절입니다만 촌지 문제라든가 아니면 입학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그런 점을 이번에는 조금 더 그 문제를 해서 규제를 하자는 것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입법에 비해서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면서 네. 과잉 처벌 논란은 있는 것이고 예.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특히 언론 같은 경우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 취재하기 위해서는 지금 거리에서 어떤 식사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도 알아내고 서로 어떤 커뮤니케이션 소통도 되는 것인데 네. 이와 같은 법이 적용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언론 출판의 자유를 조금 더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이 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좀 과잉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관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처벌 대상이나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검찰이 뭐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이 너무 이게 영역이 좀 확대되는 게 아니냐, 네, 무리한 맞습니다.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런 제가 얘기들이 봤을 있거든요. 때는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오늘 저녁에서 축배를 드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봤더니만 네. 검찰과 경찰이 아닐까 예.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은 사실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네. 현금을 주고 받았다는 것을 현장을 덮치지 않는 다음에는 그걸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 의심이 가지만 무죄란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 더 이상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검찰의 이 법이 굉장히 큰 쌍칼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법 같은 경우에 남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거나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사실 야당 쪽에 있거나 어떤 정치적 반대 쪽에 있는 입장에 어떤 돈을 주고받는 사실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끝까지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매장시킬 방법이 되는 반면에 거꾸로 여당이나 정부 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분명히 그것이 뇌물임에도 불구하고 수뢰죄로 처벌하지 않고 벌금이 있는 이런 식으로 어떤 김영란법으로 기소를 함으로써 사실상 면책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검찰이 공정한 어떤 법 집행이 어떤 시점보다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자, 이 다음 주제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될지 어떨지 이제 봐야겠습니다만 이제 처리는 이제 하기로 한 것 같고요. 네. 이 처벌 시점을 기존에 2년에서 이제 1년 6개월로 이제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제 유예를 했단 말이죠. 네네네. 1년 6개월씩 이렇게 뒤로 밀어서 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건가요? 사실 그런 케이스는 정말 이례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적용한 때로부터 바로 어떤 그 효력을 발생하거나 보통 아니면 6개월 그렇죠. 보통은 하잖아요. 6개월 정도 예. 하거나 많아도 한 1년 정도 이렇게 네네. 그 시행 기간을 두고 이른바 계도 기간을 둔다. 캠페인 기간을 두는데 실질적으로 그 김영란법 원안 같은 경우에도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둔다라고 하시면서 네. 김영란 전 그 국민권익위원장님도 그 기간을 국가 청정 기간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 기간으로 삼자. 그렇게 언론 보도에 인터뷰를 했는 것을 네. 봤는데 어정쩡하게 2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닌 1년 6월을 했는데 네. 저희가 예, 딱 봤더니만 예. 예, 지금 내년 그 2016년 4월에 총선이 있다. 그렇죠. 이런 것이 근데 한마디로 정치적 함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총선과 대선에 한 딱 가운데 것이죠. 예. 결국 예. 그 지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재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1년으로 해서 내년 총선 이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정치 자금을 운영한다든가 선거운동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총선 이후에로 미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물론 그 뒤에 대선은 어떠냐 하는데 대선은 나랑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취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결국 어쨌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오늘 통과된다고 하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 찬성을 누른 의원들이 아마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인데 예. 이왕 할 것이면은 한 1년 정도로 해서 내년 총선 전부터 이것을 좀 깨끗하게 하는 그런 노력이 좀 있으면 하는가 하는 것이 국민이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은 아쉬운 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